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사연은 정말 심해도 너무 심한 장난을 했다는 한 시동생에 대한 사연입니다. 읽는 제가 다 화가 날 정도네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속이 터져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바로 저희 시동생 때문인데 저는 살다 살다 이렇게 생각 없고 눈치 없고 예의 없는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 건지. 요즘 젊은 사람들 말이 좋아 자유분방한 MZ세대니 뭐니 하는데 무슨 특권 계층이라도 되는 것 마냥 그리 행동을 하더군요. 특별한 사람처럼, 그리고 다들 자기 눈치 살피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 말 하지 않으니 더 기고만장해지는 것 같았고요. 특히나 저희 시어머니가 시동생을 그렇게 싸고 도셨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어려서랍니다. 시동생이 남편과 나이 차이가 나는데 10살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저 5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5년 차이 크다면 크죠. 그런데 지금 20대 후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내일 모레면 곧 30인데 아직도 애기라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철 없는 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시동생 편을 드시는 겁니다. 응석바지가 따로 없었어요. 그리고 군대 안 간 게 뭐 자랑인가요? 무슨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군대가 면제라고 했는데 평소엔 사람 멀쩡해 보이거든요.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 없었고 하물며 사람 이용해 먹는 데는 도사인데 도대체 무슨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지. 아무래도 군대 생활이라는 것이 단체 생활이니까 그곳에 물을 흐리는 사람들은 덜어내나 봅니다. 시동생의 성격이 남들과 융화되지 못하고 튀기만 하고 사람들 뒤통수만 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서 면제가 되었었나 봐요. 참, 군대 면제된 게 뭐가 그리 자랑이라고 시어머니 이것도 자랑하듯 혹은 안쓰럽다는 듯 말씀을 하시곤 했었습니다. 철없는 짓을 해도 조금 예의가 없어도 애가 워낙에 성격적으로 아파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리고 이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애가 군대도 면제가 되었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도 그냥 그러려니, 무리한 행동을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해라. 그리고 그렇게까지 많은 피해를 주진 않잖아. 그나마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지 않았으니 얼마나 다행이니? 가족인데 우리가 아껴주고 우리가 감싸 안아줘야지. 너도 우리 가족이 된 이상 어쩔 수 없이 너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냥 아픈 애라고, 그리고 약한 애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살펴줘야 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말이야. 연약은 무슨 연약? 정말 니똥 칼라 뽕이네요. 제가 시동생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씹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다 하는데 뒤에선 정말 사람 뒤통수 엄청 쳤던 그런 사람이었었거든요. 어느 날 시동생에게 카톡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카톡을 해봤자 1년에 몇 번 손에 꼽을 정도였었는데 갑자기 시동생은 제게 카톡을 해서는 형수님, 지금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50만 원만 좀 빌려주시겠어요? 지금 잔액은 있는데 제가 깜빡하고 전화기를 안 가져왔지 뭐예요? 지금 친구네 집에서 컴퓨터로 카톡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사람들한테 다 카톡 보냈었는데 형수님만 답변하신 거예요. 급하게 필요한 거니 지금 당장 아래 계좌로 50만 원만 보내주세요. 그럼 이따 저녁에 가서 바로 송금해 드릴게요. 전화기가 없으면 송금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저는 급하다고 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지났었나? 또 카톡이 오는 거예요. 급하게 또 50만 원이 필요해졌다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드릴 테니 좀 부탁한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동생이고 그리고 가족이니까 급하다고 하는데 모른 척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50만 원을 또 송금해 줬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점심을 먹고 있는데 또 카톡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정말 짜증나게. 설마 또 50을 달라고 하는 건가? 예상이 맞았습니다. 시동생은 또 제게 50만 원만 송금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전화기 자체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니 통화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옆에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 전화기로 전화를 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날 저녁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고 시동생은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었냐? 왜 그렇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냐? 그리고 왜 아까 연락을 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와, 정말 어이없게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더라고요. 형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요. 와, 형수님, 피싱에 혹시 당하신 거예요? 카톡으로 피싱 엄청 많이 온다고 하던데 급하게 돈 필요하다고 돈 좀 붙여달라고 하면 그거 다 피싱이에요. 사기라고요. 와, 똑똑하신 분이 그런 거에 속으신 거예요? 우리 형수님도 헛똑똑이셨구나. 저 아니에요. 저 정말 아니에요. 저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와, 씨, 내 카톡 털렸나 보네. 헐, 대박. 그래서 얼마를 보내신 건데요? 와, 정말 대박이다. 이렇게 주위에서 털리는 사람들도 있구나. 겁나 웃기네. 무례한 사람이 똑똑하지도 못합니다. 사기를 치려면 뭘 좀 알고 쳐야 하는데 제가 시동생 계좌번호 하나 확인 안 하고 돈을 보냈겠습니까? 피싱 당해본 적은 없지만 만일 시동생은 사칭해서 돈을 가져간 거라면 시동생 명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계좌를 대지 않았겠어요? 자기 명의의 계좌였는데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떼는데 이게 미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달랑 100만 원, 그것도 형수한테 사기 쳐먹으려고 저런 쇼를 하다니. 게다가 눈에 훤히 보이는데 어처구니가 없었고 목구멍까지 욕지거리가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씨붕이라고 말이죠.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으니 시동생은 계속 뻔히 보이는 연기를 했습니다. 자긴 아니라고. 형수가 피싱에 당한 거라고. 이거 어떡하냐고. 그냥 재수없다, 똥 한번 밟았다 생각하시라고. 오히려 저를 위로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카톡으로 그 누군가가 송금을 요청할 때는 잘 보고 해야 하는 거라고. 무턱대고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송금하면 이런 일을 당하는 거라고. 저를 가르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시동생에게 겁을 좀 줬습니다. 정말 도련님 아니었어요? 급하게 필요하다고 분명히 도련님 카톡으로 왔었는데 총 100만 원 송금했어요. 50씩 두 번에 나눠서 말이죠. 분명 도련님 통장 명의였었는데 어머 어머 이거 너무 큰일이잖아요. 저는 그냥 100만 원 날림샘 치면 되지만 도련님 통장이 대포 통장이 됐나 봐요. 피싱 범들한테 통장 빌려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나쁜 의도 가지고 도련님 통장을 훔쳐간 거라면 이게 더 큰일인데요? 이거 징역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얼른 경찰서 가야겠네요. 어머 어머 웬일이야. 도련님 지금 그렇게 웃고 앉아있을 시간 없어요. 제가 형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바로 경찰서 가서 신고하셔야 해요. 아니면 도련님 나중에 정말 큰일 나요.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면 그 명의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데 관련되지 않았다고 소명하는 것도 엄청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징역 살 수도 있는 거라니까요, 도련님. 경찰서를 가야 한다, 징역 살 수도 있는 거다라는 말에 시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짧은 생각에 완벽하게 저를 속였다 생각을 했었겠죠. 그리고 피싱이 워낙에 많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도 그냥 받아들이고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이리 말할 줄 알았겠죠. 그런데 정말 사기는 아무나 치나요? 자기 카톡에 자기 명의의 통장인데 무슨 피싱이라는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건지.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이 일 크게 만들어서 동네방네 가족들에게 소문 다 내겠다고 했어요. 형수한테 100만 원 등쳐 먹은 거냐고. 제가 속아 넘어갈 줄 알았었냐고 하니 다른 친구가 형수한테 그렇게 했었는데 자기도 먹힐 줄 알고 장난을 좀 친 거라고 하더군요. 한심한 인간 같으니라고. 시동생 수준이 그러니 친구도 그런 수준으로 만나고 다니는 건가 봐요. 그리고 그 친구의 형수란 사람이 정말 몰라서 속은 걸까요? 이런 허접한 사기 그게? 아는데 그냥 눈 감아 준 것이고 보이는데 안 보이는 척 아마 그리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제 시동생입니다. 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정말 장난이었다고 내일 전화해서 사실을 다 털어놓고 돈을 붙이려고 했다 하더군요. 정말 그 장난이 통하는지 자기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답니다.
형수의 돈을 가져가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통하는지 그게 알고 싶었었다네요. 그 말을 믿으면 제가 바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눈 감아 줬습니다. 어차피 저한테만 피해 끼쳤던 사람 아니었고 모든 가족들에게 피해 끼치는 사람인데 시어머니가 너무 싸고 도니까 말해도 네가 그냥 참아라. 애가 아프다. 이런 말 하시게 뻔했었거든요. 뭐 그동안 시동생 행동을 되돌아보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시동생은 화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뭐 남자들 화장하는 거 흔하게 보는 거라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때 그 장례식장에서 자기가 화장품 파우치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조문 오는 사람들도 있고 가족들 다들 힘들고 슬퍼하는데 집에 다녀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유가 자기 친구들이 오기로 했는데 화장 안 한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아서 그럴 수가 없다고, 화장을 안 하고 맨 얼굴을 보여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자기 쪽이 팔리다고, 암튼 화장품을 가지러 집에 갔었던 사람이었었죠. 시아버지 보내는 내내 시동생은 찍어 바르느라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그런 시동생 보면서 그러셨습니다. 아버지 가시는데 예쁜 모습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아버지가 가시면서 흐뭇해 하시겠네. 고운 우리 아들 보고 간다고. 그냥 흐뭇하게 보면서 우리 아들 잘생겼다고 너무 곱다고 말을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도 그렇고 시동생도 그렇고 비정상 맞죠? 시동생이 시어머니 반지 팔아다가 술 먹었어도 시어머니는 그러려니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애가 어려서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말이죠. 시어머니 시동생을 향한 그 끝없는 이해심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들을 향한 사랑이 저리도 지극하실 수가 있는 건지. 그동안은 제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친 적은 없었으니까, 그리고 제 아들도 아니고 한 달이 건너인 사람이니까 당신은 그런 사람, 이렇게 정의하고 살았었는데 이번에 저런 장난질을 보면서 앞으로는 주의 깊게 봐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다들 아무 말 안 하고 든든한 뒷배경이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녀석이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고 있었으니까요. 저 피싱 사건 이후로 저는 시동생하고는 확실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엄청 진중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어서는 좀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그렇게 친한 사람도 아니고 피싱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었는데 갑자기 왜 저한테만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건지. 그래도 형수니까 시동생이니까 무슨 말인지 드러나 보자라는 심산으로 만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은 갑자기 저를 보더니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장이 다 번질 때까지. 그래서 얼굴이 얼룩덜룩한데도 신경 안 쓰고 막 울더군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엄청난 사정이 있긴 했습니다. 만일 이 사실을 시어머니나 남편이 알게 되면 그동안은 자기를 감싸주긴 했었지만 아마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믿을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제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전의 피싱 사건은 정말 죄송했다는 말까지 덧붙이면서 말입니다. 형수님, 제가 정말 철이 없고 못난 사람입니다. 저도 잘 알아요. 뭔가 좀 해보려고 했다가 끈기가 없어서 지속되지도 못하고 저도 이런 제가 너무 싫어요. 가족들한테 항상 민폐만 끼치고 아들 노릇, 동생 노릇, 시동생 노릇 못한다는 거 저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미치겠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 건지. 좀 잘해보고 싶은데 형수님, 저 정신 차릴 때까지 좀 때려주세요. 시동생은 엉엉 엄청 울었습니다. 그리고 실망할 가족들을 걱정해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꽁꽁 감추고만 있었던 사건 하나를 제게 말하기 시작했고요. 시동생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생각은 없고 아마도 비극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여자한테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자기 수중에는 당장 돈이 없으니 제게 융통을 해줄 수 있냐는 거였습니다. 만일 이 일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그 여자가 시댁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릴 것이라고, 얼른 해결하게 돈을 빨리 해달라고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 쪽에서 원하는 위로금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큰 돈이죠, 500만 원. 그런데 앞으로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 여자친구 입장에선 그깟 5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빨리 돈을 해주지 않으면 돈 액수를 올리겠다고 계속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라 했습니다. 참 가지가지 한다라는 생각과 왜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라는 두 가지 생각이 함께 들더라고요. 시동생은 돈을 해주면 우선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면서 매주 갚겠다고 이미 택배 상하차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다른 식구들에게는 절대 비밀로 좀 해달라. 가뜩이나 변변찮은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는데 더 이상 식구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했습니다. 그리고 변화할 것이라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제게 다짐도 했고요. 만일 자기가 또 안일해지고 해이해지면 그때는 지금의 이 모든 사건들을 식구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도 무방하다고, 지금 자기는 그 정도로 절실하고 똑바로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느껴진다고 제 앞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 해줬습니다. 500만 원 크다면 크지만 앞으로 시동생 인생을 두고 보면 그다지 큰 돈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시동생의 눈에서는 정말 간절함이 느꼈었고 진실함이 보이긴 했었거든요. 아픈 경험을 하면서 성숙되기를, 그리고 좀 정신을 차려지기를,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 500까지 거 없는 셈 치면 된다 생각했었어요. 500만 원을 건네주고 2주일 뒤 혹시 부담을 가질까봐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여자친구 일도 해결해야 하고 육체적으로 고된 노동을 할 테니 모든 게 다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웬 낯선 여자들이 저희 집 앞에 서성거리고 있더군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초면인 사람들이었기에 집을 못 찾아 헤매이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빌라였는데 다들 비슷비슷하게 지어진 집들이 주변에 즐비했었거든요. 제가 현관으로 들어서려고 하자 젊은 여자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누구누구를 아냐고 말이죠. 그 여자 입에서 나온 그 누구누구는 바로 저희 시동생 이름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을 저희 집에 들여서 얘기를 했는데 그 낯선 여자들은 바로 시동생의 여자친구와 그 여자친구의 어머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시동생은 인간 쓰레기였고 사람으로 치면 안 되는 그런 분리수거조차 안 되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임신을 한 건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한테 위로금이라고 50만 원 건네주고 병원에도 같이 가지 않고 그냥 연락 두절을 했다고 합니다. 연락이 너무 안 되니까 일전에 무슨 일 때문에 저희 집 주소를 한번 알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걸 찾아서 저희 집까지 찾아온 거라고. 시동생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방법이 없어서 그렇다고 여자친구는 울고 있고 그 여자친구의 어머니라는 사람은 화가 아주 단단히 났더라고요.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당장 그놈의 엄마를 만나봐야겠으니 저보고 앞장을 서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였습니다. 이 무슨 난리인 건지, 어리석고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시동생으로 인해서 제가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그날 경험했고 저 또한 시동생의 형수라는 이유로 분리수거도 되지 않은 인간 쓰레기로 그날 전락을 했었습니다. 제 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기에 저는 시동생에게 전화를 했고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와서 해명을 하라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따로 전화를 드려서 그간 시동생하고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고 어머니 또한 오셔서 같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같다고 말을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을 보니 이미 시동생에게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욕을 하면서 그 거지 같은 것들이 감히 어디라고 거길 찾아왔냐고 험하게 말을 하셨었거든요. 그날 저희 집 난장판 되었었습니다. 시어머니 오시자마자 그 여자친구의 어머니 되는 사람하고 삿대질하면서 머리끄댕이 잡아가며 싸우셨고 시어머니는 그 여자친구에게 해서는 안 될 말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자친구의 어머니 되는 사람도 시동생 험담을 했고 아무튼 둘이서 어떤 자식이 더 잘못했네를 두고 난리를 부렸었죠. 애가 얼마나 몸뚱이를 마구 굴렸으면
여자가 창피한 줄 알아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고 지랄들이야, 지랄들은. 우리 아들 앞길 막을 일 있어? 이 잡것들이 오늘 한번 죽어봐라. 당신 아들 새끼말로 잡것이야? 지금 무릎을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 우리 딸 욕을 하고 앉아있어? 허이고 저런 것도 꼴의 남자라고. 책임질 일을 쳤으면 응당 책임을 져야지. 자취를 감춰? 야 이놈아, 너는 남자 자격도 없어. 달린 거 얼른 떼어버려. 그리고 앞길은 무슨? 보이는 앞길은 있고 이 옆편이야말로 말이면 타인 줄 알아?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꼬라지를 보려고 시동생에게 돈을 해주었나? 그리고 그때도 역시나 나를 속인 것인가? 그럼 나머지 돈은 어찌한 거지? 그 여자한테 주는 위로금이라고 했는데 달랑 50 주고 쌩까 쓰면서 그럼 나머지 450은? 알고 보니 알바도 다 뻥이었고 그동안 잠적한 상태에서 집에서 오락질을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더 기가 막혔던 건 제가 준 돈으로 해외 배송 옷을 시켰더군요.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을 다 봤나. 책임질 일을 했으면서 책임도 못 지는 그런 남자친구였었고 형수 뒤통수를 한 번도 아닌 2번이나 쳐댄 그런 시동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난리 쇼를 하고 있는 그들을 보는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어요. 남의 집에서 서로 욕을 하고 싸우고 터지고 암튼 이게 무슨 개 난리입니까? 제가 봤을 땐 똑같은 사람들인데 다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인데 그리고 어찌 보면 제가 가장 멍청한 사람이었죠. 한번 뒤통수 치려고 했던 거 잡아냈었는데 또다시 그럴 수 있는 인간이었었는데 그런 인간을 믿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당해 주었으니까요. 경찰 불렀습니다. 미친 것들이 지금 저희 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와서 좀 중재를 해달라고 말이죠. 경찰들이 와서 그들을 떼어놓고 또 경찰한테 매달려서 이러쿵 저러쿵 떠들어대는데 제발 좀 우리 집에서 나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왜 우리 집에서 싸우고 난리냐고. 시어머니 집으로 가든 아니면 아주머니 집으로 가든 장소를 옮겨서 머리끄댕이를 잡든 아니면 한판 제대로 붙어보든 하라고 했네요. 그런 꼴을 보이셨는데도 시어머니나 시동생이 일절 제게 면목없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들이 피해자였습니다. 창피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엄마의 그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이젠 제가 사람 취급 안 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 500만 원은 남편에게 받았어요. 제 여윳돈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우선 당신이 나한테 주고 당신이 시동생에게 받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남편에게 대놓고 그랬습니다. 당신 식구들이 이제 사람 취급 안 할 거라고. 그리고 당신 동생은 앞으로 볼 일 없을 거라고. 원래 정도 없었지만 그나마 조금 있었던 정 다 떨어져 버렸고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하고는 연관되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 앞으로 시댁의 시자 제 앞에서 꺼내면 그날로 이혼할 줄 알라고 경고했습니다. 세상에 갖가지 철들지 않은 인간들 많다고 하지만 이건 철을 덜 든 게 아니라 인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그랬던 사람은 또다시 2번, 3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데 깜도 안 되는 그런 시동생 때문에 속 끓이고 싶지 않아서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을 감싸가 도는 시어머니도 너무 한심해서 시어머니 역시도 무시하기로 했어요. 정말 인간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의 사과도 없고 창피한 줄도 모르는 지금의 꼬락선이 보면 인간되기 글렀습니다. 뭐 시어머니가 시동생 엄마니까 알아서 하시겠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